네, 중국과 관련한 이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는 증권시장의 개방과 발전 방안에 대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증권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중국 경제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6개월간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출 자금이 막혀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또 증권회사들은 브로커리지 영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시키겠다고 중국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11개 조치를 연내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고요. 또 새로운 업무를 인허가 주면서 증권회사로 하여금 수익 기반을 다지게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본을 강화시킨 증권사들이 종합증권사로 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이 뒤에는 증권시장을 개방할 것을 대비한다 그러는데요. 앞으로 중국 증시에서 ETF라든지 그리고 리츠 상품 그리고 ELS와 같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금리 스왑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채권 등이 출시가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내 외국 증권사들의 합작 비율이 현행 33%에서 49%로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증권사들의 중국 진출도 활발해질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진출을 좀 추진하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내년에는 한국에 진출하려는 중국 증권사뿐만 아니라 우리 증권사들의 합작 법인이 생기면서 중국물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출시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당분간 7%를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위안의 인프라 사업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들이 부임하면서 지방에 3천조 원에 달하는 투자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됩니다. 이 외에도 전략성 신흥산업뿐만 아니라 2조 위안에 달하는 철도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8% 초반에 성장률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은 경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기조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7%대로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발표하거나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았을 때 중국 정부는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소비 고도화 그리고 중국의 물류나 소프트웨어 같은 쪽에 성장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비 고도화, 성장 방식 전환에 대한 종목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